삼국지를 보다 보면 이상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무조건 가장 착한 것도 아니고 가장 인간적인 것도 아니고 가장 의리가 강한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실력 있는 사람들이 그 곁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렇게 모인 사람들을 그냥 데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 배치하고 살려 쓰고 결국 큰 세력으로 바꿔버린다는 점입니다. 바로 조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조조를 떠올릴 때 냉정한 권력자, 현실적인 리더, 두려운 인물이라고 기억합니다. 그런데 조조를 진짜 강하게 만든 핵심은 칼솜씨나 전쟁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쓰는 능력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조는 왜 사람을 쓰는 능력이 뛰어났을까? 이 질문을 이해하면 삼국지뿐 아니라 현실에서 왜 어떤 리더는 사람을 모아도 무너지고 왜 어떤 리더는 사람을 제대로 써서 판을 바꾸는지를 훨씬 더 잘 보게 됩니다. 조조가 살던 시대는 정상적인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있었고 황제는 힘이 없었고 지방 군벌들은 각자 군사를 모아 살아남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엔 두 가지 부류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자기 혼자 강해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보다 강한 사람들을 곁에 두어 전체를 더 강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조조는 분명 두 번째였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자기 혼자 뛰어난 사람은 한순간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혼자 모든 걸 할 수는 없습니다. 전쟁은 군사만으로 안 되고 정치는 명분만으로 안 되고 행정은 충성심만으로 안 됩니다. 결국 큰 판을 움직이려면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조조는 이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사람을 모으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을 어디에 둘지, 누가 어떤 상황에서 빛나는지, 누가 어떤 일에 맞고 어떤 일에는 맞지 않는지 이걸 읽는 눈이 있었습니다. 즉, 조조는 인재를 사랑한 사람이 아니라 인재의 쓰임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차이는 아주 큽니다. 세상에는 사람 좋아하는 리더가 많습니다. 유능한 사람을 보면 기쁘고 똑똑한 사람을 보면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좋은 사람을 데리고 와도 제자리에 놓지 못하면 오히려 충돌만 생깁니다. 너무 앞에 세우면 망가지고 너무 뒤에 두면 썩고 맞지 않는 일에 넣으면 실력 있는 사람도 무너집니다. 조조는 그걸 비교적 잘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주 잘한 편에 가깝습니다. 그는 사람을 볼 때 겉모습보다 기능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 내 체면을 세워주는가, 나와 성격이 잘 맞는가, 출신이 좋은가, 말을 예쁘게 하는가, 이런 것보다 더 먼저 본 게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무슨 일을 해낼 수 있는가? 조조는 이 질문을 먼저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때로는 보기 불편한 사람도 썼고, 성격이 매끄럽지 않은 사람도 썼고, 자기와 결이 다른 사람도 썼습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리더는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편애합니다. 말투가 비슷하고, 생각이 비슷하고, 자기를 칭찬해주는 사람을 옆에 두면 심리적으로 편합니다. 하지만 그런 조직은 빨리 한계가 옵니다. 왜냐하면 전부 비슷하면 같은 데서 막히기 때문입니다. 조조는 그 함정을 비교적 잘 피했습니다. 그는 자기 기분을 맞춰주는 사람보다 실제로 쓸 수 있는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변에는 서로 다른 종류의 인재가 모였습니다. 순욱 같은 정통성과 정치 감각을 가진 인물, 곽가 같은 상황 판단이 빠른 전략가, 가우처럼 냉정하고 날카로운 계산을 하는 참모, 장료나 장압처럼 실전에서 움직일 수 있는 장수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는 건 조조가 단순히 인재를 모은 게 아니라 기능이 다른 사람들을 엮어냈다는 뜻입니다. 이건 회사로 치면 영업 잘하는 사람만 모아둔 게 아니라 기획, 운영, 재무 현장, 설득, 실행이 다 돌아가게 만든 구조와 비슷합니다. 즉, 조조의 진짜 힘은 개인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 개인들이 돌아가는 전체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조조의 현실 감각입니다. 조조는 사람을 이상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흔들릴 수 있고 욕심이 있을 수 있고 각자 계산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냉정하게 역할을 나눴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까지만 믿는다. 이 사람은 이 분야에서는 강하다. 이 사람은 충성은 약할 수 있지만 실력은 강하다. 이 사람은 사람들 앞에 세우면 좋지만 뒤에서 설계하는 역할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입체적으로 봤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리더들은 사람을 한 단어로 정리해버립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믿을 사람, 못 믿을 사람. 하지만 실제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성격은 거칠어도 실무가 강한 사람이 있고 겉으로는 반듯해도 중요한 순간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조는 사람을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쓸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조조는 왜 그렇게 사람의 기능을 잘 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감정보다 현실을 먼저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비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 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붙잡는 힘이 있었습니다. 반면 조조는 사람의 구조적 가치를 읽는 데 강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조직에서 어느 자리에 들어갈 때 가장 큰 효과를 내는가. 이걸 잘 봤습니다. 즉, 유비가 사람을 관계로 본다면 조조는 사람을 배치로 봤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조직을 움직이려면 어느 정도는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좋은 마음만으로는 조직이 안 굴러갑니다. 각 사람의 역할과 쓰임이 맞아야 전체가 강해집니다. 조조는 그걸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조조가 출신에 덜 묶였다는 것입니다. 후한 말 같은 시대엔 가문과 배경이 무척 중요했습니다. 누가 어느 집안 출신인지, 누가 명문가인지, 누가 사회적으로 깨끗한 이력을 가졌는지 이런 게 여전히 큰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조는 그 틀을 완전히 버리진 않았어도 상당히 유연했습니다. 실력 있으면 씁니다. 이건 혼란의 시대에서는 엄청난 경쟁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체면 보느라 놓치는 인재를 조조는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사람을 뽑을 때 겉으로 보여지는 명분만 본 게 아니라 실제 능력과 결과를 봤습니다. 이건 현대적으로 말하면 학벌이나 타이틀보다 실제로 무엇을 해낼 수 있느냐를 보는 태도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조조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데려온 사람들을 또 쉽게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조조는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필요하면 자르기도 하고 위협이 되면 정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쓸만한 사람을 단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쉽게 날려버리는 타입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능함이 보이면 어느 정도는 품고 씁니다. 이게 조조의 무서운 점입니다. 대부분의 리더는 자기 감정을 못 넘습니다. 조금 불편하면 멀리하고 조금 반대하면 찍어내고 자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인재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조조는 기분은 불편해도 필요하면 씁니다. 이건 리더로서 굉장히 큰 능력입니다. 자기 감정보다 조직 전체의 필요를 우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건 동시에 조조를 차갑게 만듭니다. 그는 사람을 인간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기능, 정치적 효과, 조직적 가치까지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따뜻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강하다고는 느껴집니다. 이런 리더 밑에서는 사람들이 편안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성장하거나 적어도 자기가 어디에 쓰이는지는 분명해집니다. 조조의 인재 운용은 그래서 감성보다 효율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효율만으로 설명하기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는 판단이 빨랐습니다. 사람을 써야 할 때 바로 쓰고, 맡겨야 할 때 바로 맡기고, 움직여야 할 때 바로 움직였습니다. 좋은 인재가 있어도 결정을 미루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람을 쓸까 말까, 좀 더 보자, 다음에 맡기자, 이렇게 미루는 동안 기회는 사라집니다. 조조는 그 점에서 빠릅니다. 그래서 판이 움직일 때 사람도 같이 움직입니다. 이건 전쟁에서도 엄청난 강점입니다. 전쟁은 정보와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배치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맞는 사람을 맞는 시점에 맞는 자리에 넣어야 효과가 납니다. 조조는 이 세 가지를 상대적으로 잘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의 조직은 혼란한 시대에도 비교적 빠르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조와 유비의 차이가 다시 드러납니다. 유비는 사람을 오래 남게 하는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중심으로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반면 조조는 사람을 강하게 돌아가게 만드는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중심으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유비는 사람이 떠나지 않는 조직에 가깝고 조조는 사람이 움직이는 조직에 가깝습니다. 둘 다 강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장 속도는 대체로 조조 쪽이 빠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역할 단위로 보기 때문에 전체 판을 키우기 쉽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엔 약점도 있습니다. 사람을 너무 기능으로만 보면 언젠가 조직이 차가워집니다. 성과는 나는데 숨이 막히고 실력은 모이는데 따뜻함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조조의 조직이 가진 긴장감도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는 강한 리더였지만 누군가에게 아버지 같은 리더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조 밑에서 성장하거나 출세할 수는 있어도 늘 긴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을 쓰는 능력이 뛰어난 동시에 필요 없어지면 정리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조조는 사람을 너무 못 써서 무너지는 리더가 아니라 너무 잘 써서 더 무서운 리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조는 왜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결국 본질은 하나입니다. 그는 사람을 자기 자존심의 장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내 옆에 누가 있느냐보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먼저 봤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리더는 결국 사람을 통해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나를 높여주는 사람, 내 말에 잘 맞춰주는 사람을 가까이 두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조조는 그 욕구를 어느 정도 눌렀습니다. 그리고 대신 조직 전체가 강해지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재를 예쁘게 모시는 사람이 아니라 인재를 제대로 작동시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조조의 핵심입니다. 현실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리더와 사람을 쓰는 리더는 다릅니다. 좋아한다고 해서 잘 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아끼면 제자리에 못 놓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조금 차가워 보여도 정확히 배치하고 역할을 분명히 주고 성과를 낼 수 있게 하면 그 조직은 강해집니다. 조조는 그걸 보여준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인간적인 리더는 아닐 수 있어도 가장 조직적인 리더 중 하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조조는 사람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능력과 쓰임을 정확히 읽고 제자리에 배치할 줄 알았기 때문에 사람을 쓰는 능력이 뛰어난 리더였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왜 제갈량은 그렇게 뛰어난데도 끝내 천하를 통일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천재의 전략에도 한계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